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두 번째. 네. 줌 사용자님이 아직 개업 초반이라서 루틴이 안 잡혀서 블로그 쓸 시간을 못 만들었나 봐요. 블로그 쓸 시간도 빼놓고 점차적으로 루틴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온전히 방해받지 않을 시간에, 그러니까 잠을 줄여야지. 어쩔 수 없어. 잠을 줄여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잠을 줄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요, 소속공인중개사분들에게 블로그란 제가 1시간 좀 넘게 강의해도 괜찮으신가요?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네네네. 왜냐면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로그에 대한 로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라서 네. 네. 네네네. 아이고, 답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소속공인중개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루틴.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루틴은 뭐예요? 죄송한데요. 강의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단톡방에 있어요. 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루틴이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루틴은 뭐예요? 루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루틴은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중개 플로어가 전화 작업이 1번, 임장이 2번, 3번이 광고, 그리고 4번이 고객 접촉이죠. 콜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5번이 물건 준비, 그쵸? 그리고 6번이 미팅이야. 그리고 7번이 이제 됐어. 그러면 가계약하는 거지. 가계약하고 8번은 본계약하고 9번은 사후 처리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가 끊겼어. 그럼 여기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 네. 이게 그 중개 플로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 흐름이라고 흐름. 근데 흐름의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렸어.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져요? 안 넘어가져요. 네. 안 넘어가지기 때문에 요거를 안 한다? 요거를 안 한다 그러면 중개를 안 했다. 나는 이번 달에 중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네. 요거를 내가 이번 달에 하지 않았다. 그 주구장창 광고 열심히 올렸는데요. 이게 더 중요해. 복북 광고 100개 올렸는데요. 전화가 안 와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3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제가 3개월을 항상 강조 드리는데 소속공인중개사들 3개월 지나면요. 임장 전화 작업 안 합니다. 왜? 손님을 만난다는 핑계로. 근데 얘를 안 하잖아? 그러면 여기 연결이라니까? 이렇게 연결이야. 근데 얘를 안 해. 그럼 여기서 끊겨. 광고도 못 해. 그냥 똑같은 광고만 계속해서 복붙해서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콜이 오겠냐고. 그러면 손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러면 미팅도 못 해. 계약도 안 나와. 중간에 중개 플로우의 허리를 끊어버리면 계약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 나오잖아. 당연한 거잖아. 예.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루틴이라는 것은 전화 임장 광고예요. 근데 내가 업무 시간에 블로그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루틴이 바사사삭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죠. 나는 업무 시간에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해. 그리고 손님한테 콜이 왔어. 미팅하러 가는 거지. 근데 제가 좀 TMI, 이거는 제 정규 강의에서 얘기 드리는 건데 TMI를 얘기하자면 이 미팅을 현장에서 한다? 아니다. 어디서 한다? 우리 사무실로 데려온다. 왜? 나라는 사람을 누군지 먼저 신뢰감 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신뢰감 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의 니즈를 다시 파악해야 돼. 전화했을 땐 방어적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자기의 니즈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가면 뭐야 물건 맞지도 않은 물건 보러 나왔어. 이게 마음에 든다며 이게 조건이 아니었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로 데려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니즈를 다시 파악해라. 이거를 제가 정규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TMI고 암튼 미팅 생기면 미팅해. 그럼 이건 언제 해? 미팅 없을 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빠지는 거지, 뭐 어떻게 돼. 그럼 슬롯 볼 시간도 없어. 근데 미팅을 하는 것 때문에 광고 임장 전화를 안 해. 그러면 슬럼프가 오는 거야. 왜? 중간에 얘가 손님을 3명을 만났어. 아까처럼. 3명을 만났어. 3명 만나느라고 내가 이걸 하나도 못했네? 그럼 못한 동안에 그 텀 때문에 전화가 한동안 안 와요. 그럼 손님을 못 만나잖아. 그럼 슬럼프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손님이 왔는데 미팅을 하면서도 내가 미친 듯이 전화 작업 임장 광고를 했어.
그러면 손님이 계속 이어지니까 슬럼프가 올 새가 어디서 바빠 죽겠는데. 안 바쁘고 한가하면 생기는 게 슬럼프야. 한가하니까 생기는 거 슬럼프는 자기 핑계예요. 자기 핑계. 슬럼프는.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루틴화하면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근데 여기다가 업무 시간에 블로그를 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거는 절대 루틴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개와 블로그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루틴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꾸준히가 포인트라고. 근데 업무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팀까지. 루틴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소속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업무 시간에 블로그는 이틀, 3일은 할 수 있어도 이거를 내가 2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블로그를 하세요. 네. 똑같죠? 개업공인중개사랑. 네. 근데 루틴이 달라.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진짜 바빠. 손님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직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중개도 해야 되고, 세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잡다한 것들도 하고, 막 종이컵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막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빠. 그래서 늦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돈을 벌려고 나왔잖아. 돈을 벌려고. 돈을 버는 루틴을 깨트리면서까지 블로그를 할 거면 나는 차라리 블로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중개 플로어를 이 루틴을 깨트릴 거라면 블로그를 차라리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정도로 업무 시간에 하는 블로깅은 안 돼. 이건 루틴화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되면 안 돼요. 얘가 업무가 되면 안 된다고. 주 업무가 되시면 안 돼요. 네, 소속공인중개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참 애매해. 내가 투데이에 소속이 돼 있어. 내가 여기를 관두고 예스터데이로 갔어. 예스터데이가 소속이 됐어. 그럼 나의 블로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의 블로그의 정체성은 뭐야?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내가 이 투데이라는 부동산을 그만둬도 내가 다른 예스터데이라는 부동산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 블로그는 그대로 내 거여야 돼.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실 때 내가 나중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10년 같이 있을 거면 그냥 투데이에 온전히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 돼. 10년 같이 있을 거면. 그러면 감사하지. 그렇지만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그런 마음으로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오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블로그의 정체성이 깨지면 안 돼. 내가 투데이를 그만뒀어. 그럼 블로그를 다시 파. 그럼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소속공인중개사 분들은요. 그러니까 고지해야 되는 그런 표시 광고 위반을 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하되 내가 그 부동산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색깔을 내가 벗어 던지고 여전히 나만의 색깔로 가져갈 수 있는 블로그화 포스팅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저기 내 브랜딩만 하는 거야. 광고는 안 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업무 시간에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브랜딩, 나만의 브랜딩, 그러니까 나를 브랜딩하는 것도 광고예요. 보고 왔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물건을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 물건은 끝나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야 되니까. 이 나에 대한 브랜딩, 이 전체적인 브랜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번 거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뭐 시간이 없어요, 뭐 바빠요, 손님 만나느라 뭐 광고도 올려야 되고 임장도 해야 되고 그냥 하세요. 좀 그냥 해봐. 한 개라도 올려봐. 한 개라도. 아이디 있잖아. 그쵸? 저희 아이디 있습니다. 그죠? 아이디 있잖아. 한 개라도 올려봐. 이게 예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썸네일이 없어도 돼. 그냥 올려봐. 올려봐.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이 옷들은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라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돼요.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제발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하셔라. 소속공인중개사분들도.
근데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매해. 그러니까 내가 그 부동산을 그만뒀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색깔을 확실히 지우고 나만의 나만의 공간이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포스트를, 블로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해라. 그냥 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로직이다. 아까 이제 이따가 얘기 드릴 거지만 뭐 C랭크다, DIA다, 뭐 SEO 최적화다. 나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블로그를 해도 어차피 상위에 못 올라가니까는 나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해.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요, 옛날에 올린 것들은 저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1년을 했어. 근데 옛날 거는 참으로 내가 봐도 좀 부끄럽고 좀 부족하겠죠? 근데 이게 쌓여, 이렇게. 쌓여. 그래서 1년 뒤에는 되게 고급스러운 썸네일과 예쁜 그런 모양과 정확한 정보로 내가 포스팅을 했어. 근데 얘가 이 예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런 과정도 있어야 돼. 그래야 쌓이잖아, 이렇게. 쌓이잖아. 이게 5개만, 예쁜 거, 완벽한 거 5개만 있는 것과,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정보를 쌓아왔다라는 거.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 정리하면서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예를 들어 뭐 상권 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 블로깅을 한다, 포스팅을 한다. 그럼 내가 상권을 알아야 포스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는 아니지만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 분야의 상권 분석을 로직을 맞춰서 내가 쓸 수는 없어도 써봐. 그럼 공부라도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로직을 완벽하게 알았을 때 그걸 상단에 올리면 이 쌓인 것들이 나중에 다시 조회가 되면서 손님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쌓아야 돼요. 쌓아. 네. 그냥 포스팅 5개 덜렁 있는 거랑 수백 개 쌓여 있는 거랑은 달라요. 블로그에 대한 신뢰성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셔라.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내가 바빠. 특히 개업공인중개사분들 바빠. 그럼 돈 주고 하세요, 그냥 블로그. 저 그렇게 얘기 드려요. 홈페이지형으로 이렇게 왜 컴퓨터 PC로 화면 보면 홈페이지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막 버튼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막 그림 넣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모바일을 거의 80%로 모바일로 보시고 한 20%제 느낌상 PC, 모바일. 근데 모바일은요, 이거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15만 원 정도면 만들어요. 그래도 저기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수 있으니까 예쁘게 만들면 또 좋잖아. 이쁜 게 또 좋으니까. 이거 15만 원이면 만드니까 이거 만드는 방법 배우러 다니지 마시고 그냥 15만 원 주고 만드세요. 그리고 포스팅에 더 신경 쓰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이 루틴을 깨트리면서까지 블로그를 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네, 어느 부동산에 가셔도 전화 임장 광고는요,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10차 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전을 뛰는 중개사라면 전화 작업 임장 광고는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네. 그쵸? 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은 안 돼. 특히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사장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루틴을 깨트리면 안 된다.